지난 주말 비행 중인 여객기와 공군 폭격기가 충돌할 뻔한 일이 또 한 번 벌어졌습니다. 델타 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후 엔진 화재로 LA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LA 도심 할리우드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한 남성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미 동부와 중부 전역에 강한 폭풍과 폭우, 낙뢰가 이어지며 재난경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 반대 시위 대응을 위해 LA에 급파됐던 해병대 병력 700명이 철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 미국에서 여객기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주말 비행 중인 여객기와 공군 폭격기가 충돌할 뻔한 일이 또 한 번 벌어졌습니다. 여객기 기장이 빠르게 기술을 돌려서 겨우 충돌을 피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18일 밤 공중을 날고 있던 여객기 기장이 갑자기 안내 방송을 합니다. For those of you on the right-hand side, you probably saw the airplane kind of sort of coming at us. Nobody told us about it. 미 공군 B-52 폭격기가 여객기 오른쪽에서 아무런 경고 없이 눈에 보이는 거리까지 날아온 겁니다. 해당 여객기는 소형 항공사인 스카이 웨스트 소속으로 승객 76명과 승무원 4명 등 총 80명을 태우고 미국 중북부 노스다코타주에 착륙을 준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조종사가 급하게 조종관을 꺾어서 충돌을 피한 뒤에 승객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Sorry about the aggressive maneuver. It caught me by surprise. This is not normal at all. 미국에서는 지난 1월에도 워싱턴 DC에서 항공기와 군용 헬리콥터가 충돌하면서 6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또 2달 뒤인 3월에도 역시 워싱턴 DC에서 136명을 태운 여객기가 군용기와 충돌 직전에 피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공군기들이 훈련 중에 위치를 알리는 장치를 끄고 민간 항공로까지 들어오는 관행이 문제인 걸로 파악되는데 미군은 여전히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델타 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후 엔진 화재로 LA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금요일 오후 2시 10분쯤 LA를 출발해 애틀랜타로 향하던 델타 DL446편에서 발생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엔진 화재 징후를 감지하고 관제탑에 즉각 비상 착륙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튜브 채널 LA 플라이츠가 촬영한 영상에서는 기체 왼쪽 엔진에서 화염이 치솟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무사히 비상 착륙했으며 부상자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LA 도심 헐리우드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한 남성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LA 경찰은 중남미계로 보이는 총격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토요일 새벽 할리우드에 위치한 클럽 앞에 서 있던 군중을 향해 차량이 돌진해 3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 페르난도 라미레즈는 시민들에게 끌려 나와 폭행을 당하고 총상까지 입은 채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술에 취해 공연을 방해하다가 클럽에서 쫓겨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동부와 중부 전역에 강한 폭풍과 폭우, 낙뢰가 이어지며 재난경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지난 19일 워싱턴 DC 외곽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 홍수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도로가 물에 잠기며 차량 수십 대가 고립됐고 구조대가 운전자들을 긴급 구조했습니다. 뉴욕시도 어제 폭풍 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지난주 맨하탄에서는 지하철역이 침수돼 도심 기능이 일시 마비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뉴저지에서는 지난주 낙뢰와 홍수로 3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도 보고됐습니다. 현재까지 미 동부와 중부 13개 주에 기상경보와 주의보가 확대됐으며 최대 2천만 명이 위험지역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 관세 부과 시점이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가운데 미 재무장관이 시점보다 무역 합의의 질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열흘 안에 합의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며 서둘러 협상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관세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CNBC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의 질이지 합의의 타이밍, 즉 시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관세 부과 시점으로 제시한 8월 1일까지 합의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협상은 진행되고 있지만 단순히 협상 타결을 위해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은 미국 편이란 인식을 드러내면서 미국에 최대한 유리한 협상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베선트는 또 향후 중국과의 협상에서 중국이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가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we're going to be doing very severe tariffs if we don't have a deal in 50 days. Tariffs at about 100%. You'd call them secondary tariffs.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핸드릭스 선임위원은 동맹과 적국에 똑같이 관세를 휘두르면 미국은 덜 부유하고 덜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5% 관세가 예고된 한국은 이달 말까지 총력 외교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현재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국 현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휴무 중이던 국경 순찰 요원이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 조지 워싱턴 다리 인근 공원에서 발생했으며 2명의 용의자가 요원에게 다가가 강도짓을 시도했습니다. 요원은 즉각 무기를 꺼내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요원은 얼굴과 팔에 총상을 입었고 용의자 중 한 명은 다리에 총격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진 뒤 체포됐습니다. Once he is charged for last night's crimes, we will be able to add attempted murder to his rap sheet. This individual also had an extradition warrant from Massachusetts for kidnapping and was the subject of a federal deportation order after illegally entering the country in 2023. 또 다른 용의자는 오늘 새벽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두 용의자 모두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으며 현재 경찰과 국토안보부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40%에 그쳤습니다.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 추방이 지나치다는 응답은 55%로 2월보다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아이스 예산 증액과 출생시민권 폐지에 반대했으며 범죄 기록 없는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것도 59%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아이스는 대통령 예산안으로 75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디시전 데스크 HQ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지지율은 53%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반대 시위 대응을 위해 LA에 급파됐던 해병대 병력 700명이 철수했습니다. 국방부는 LA 상황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캠프 펜들턴 소속 해병대 병력을 원대 복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 방위군 2,000명은 당분간 LA에 남아 연방시설 보호와 질서 유지 임무를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하버드대와 트럼프 행정부 간 자금 지원 중단을 둘러싼 소송이 오늘 연방법원에서 본격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정책이 역차별적이며 친팔레스타인 시위 대응이 유대인 학생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버드 측은 자금 동결이 대학의 학문적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주장을 담은 교수진의 별도 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법원 앞에서는 학생과 졸업생, 교수들이 집회를 열고 대학 측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미국 소고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현재 소고기 평균 소매가는 1파운드 약 450g당 9달러 26센트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1월보다 약 9% 오른 수치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가격 급등의 배경으로는
소사육 두수 감소, 가뭄에 따른 사료비 상승, 수입 소고기 증가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남성이 차량을 몰고 우체국 건물로 돌진한 뒤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호세 경찰에 따르면 어제 새벽 3시쯤 44세 리처드 틸먼이 알마덴 밸리 우체국으로 차량을 돌진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전체가 불에 타고 일부 우편물도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전 미식축구 NFL 선수이자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전사한 팻 틸먼의 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고의적 방화 가능성이 있는 중범죄로 보고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테네시주 멤피스 외곽의 한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쉘비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토요일 밤 10시 14분쯤 파티가 열리던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총에 맞은 5명 중 미시시피 대학 미식축구팀 소속 신입선수 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으며 현재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기 햄버거 프랜차이즈 인앤아웃이 테네시주로의 사업 확장 계획을 본격화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창업자 가족인 린지 스나이더 대표는 최근 테네시 프랭클린에 새 본사 건물을 건설 중이며 자신도 이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앤아웃은 지난 2023년 테네시주 진출을 공식화했고 내년 첫 매장 개점과 함께 현지 사무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앤아웃은 또 캘리포니아 얼바인 본사를 볼드윈파크로 이전하는 계획과 워싱턴주와 뉴멕시코주 진출 계획도 최근 발표했습니다. 볼드윈파크에서 시작된 인앤아웃은 현재 8개 주에서 4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매장은 가족 직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s.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자신이 직접 만든 총기로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아버지 본인의 집에선 타이머가 장착된 사제 폭발물도 발견됐습니다. 동은영 기자입니다. 검은 헬멧을 쓰고 방패를 든 경찰 특공대원들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9시 반쯤. 63살 남성 A씨가 직접 만든 총으로 33살 아들을 쏴 살해한 겁니다. 피의자가 산탄 총알을 총 3발을 발사를 했는데 피의자를 향해서 2발을 발사하고 문에다가 1발을 더 발사를 했습니다. 총격이 벌어진 곳은 A씨 아들의 집이었습니다. A씨의 생일을 맞아 아들과 며느리, 손주, 며느리의 지인까지 참석한 생일 축하 자리에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아들을 살해한 뒤 차를 타고 도주한 A씨는 범행 3시간여 만에 서울 사당역 인근에서 검거됐는데 차량에선 산탄 86발과 총기 제작에 사용한 쇠파이프 11정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된 직후 자신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 오늘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설계한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급히 해당 아파트로 출동한 경찰은 주민 100명을 긴급 대피시켰고 점화장치와 타이머가 연결된 신호병 15개를 찾아 제거했습니다. 빨리 나오라고 하셔서 여기 아까 대피해 있다가 금방 보건소 열어주셔가지고 거기 가 있었어요.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SBS 동은영입니다.
한국 폭우 소식입니다. 닷새간 이어진 폭우는 그쳤지만 인명피해 소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명이 숨졌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캠핑장을 찾았던 40대 아버지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그제 새벽 경기 가평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나면서 캠핑장을 찾았던 일가족 4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40대 아버지는 그제 오전 사고 지점에서 약 6k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앞서 고등학생 아들은 다리를 다쳐 헬기로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온종일 중장비와 구조견, 드론을 투입해 실종 가족 2명 수색에 나선 상태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경기 가평에서는 실종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9시 20분쯤 가평군 상면에서 5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는 마을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제 새벽 북면 재평리에서는 산사태로 실종된 70대 남성이 어제 낮 1시 20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평군 조정면 산상리에서도 산사태가 일어나 주택이 무너져서 매몰된 8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숨졌습니다. 그제 낮 포천시 이동면의 한 계곡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던 50대 남성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폭우로 가평과 포천 등 경기 북부에서 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닷새간 이어진 폭우와 산사태로 지금까지 사망자는 19명, 실종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가 지면서 소방과 경찰은 주간 수색 작업을 마치고 오늘 날이 다시 밝는 대로 다시 실종자 수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일본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여당이 참패했습니다. 반면 일본인 우선주의를 내세운 신생 우익정당은 돌풍을 일으키며 정계 개편에 핵으로 부상했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참의원 선거 후 첫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痛恨の極みであります。自由民主党総裁として心より深くお詫びを申し上げる次第でございます。 의석 절반을 다시 뽑는 이번 선거는 출범 10달을 맞은 이시바 내각의 중간 평가였습니다. 과반을 목표로 삼았지만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열린여당은 모두 47석을 확보해 78석을 얻은 야당에 크게 뒤졌고 전체 의석으로도 122석에 그쳐 절반이 안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참의원까지 과반 확보에 실패한 건데 자민당이 양원 모두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 건 1955년 창당 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할 일이 많다며 총리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米国との関税問題、あるいはこの物価高というもの、喫緊の課題がたくさんございます。自らのことを考えて判断をするということは全くございません。 고전한 자민당과 달리 신생 우익정당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1, 2, 3세다! 2020년 창당해 일본인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세를 불린 참정당은 3년 전 한석에서 이번엔 14석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日本人ファースト会でやりたいことは日本を作り直したいんです。皆さんと一緒に。そしてグローバリズムに負けない独立自尊の日本を作っていきたいんです。 일본 정치 판도의 변화로 한일 관계 역시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국정 동력이 떨어진 데다 우경화된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대외 관계는 당분간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나 올해 일본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의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홍콩을 강타한 제6호 태풍 위파가 중국 본토에 상륙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물 트럭을 쓰러뜨릴 만큼 강한 바람과 폭우에 광둥성에서만 67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베이징 권난 특파원입니다. 저녁 산책 중 강풍을 맞닥뜨린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됐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강풍에 밀려 바닥에 내던져지듯 넘어집니다. 다리를 건너던 소형 화물 트럭은 바람에 흔들리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집니다. 오토바이를 탄 배달기사들은 한 발 앞도 나가지 못하거나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3층 유람선이 풍랑과 강풍을 만나 전진하지 못하고 연신 부두에 부딪힙니다. 부상자는 없었지만 구조선이 출동할 때까지 관광객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해안에서 태풍 소식을 전하는 기자는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6호) 태풍 위파가 지난 주말 홍콩을 거쳐 어제 오후 중국 본토 광둥성에 상륙했습니다. 최대 풍속 시속 167km의 강풍에 140mm 넘는 폭우가 쏟아진 홍콩에선 최고 등급인 태풍경보 10호가 발효돼 19시간 지속됐습니다. 홍콩에서 가로수에 깔리는 등 33명이 다쳤고 27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홍콩을 강타한 위파는 광둥성에 상륙한 뒤 세력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풍을 동반한 큰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350mm가 넘는 폭우가 예보되며 광둥성에서만 약 67만 명이 대피했고 휴교, 휴업령이 내려졌습니다. 中央气象台今天上午继续发布台风黄色预警、暴雨橙色预警。 앞서 필리핀을 거치며 5명 사망, 80만 명의 이재민을 낸 6호 태풍 위파는 내일 낮 베트남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단독 공연이 세리토스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지난주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단독 공연이 세리토스 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센터 메디컬 회원들을 위한 특별 초청 행사로 마련된 이번 콘서트에서 조수미 씨는 고전 오페라의 명곡들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레파토리를 조화롭게 담아 관객에게 사랑과 감동, 정서적 힐링을 선사하는 예술적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제가 음악을 통해서 에너지 그리고 좋은 바이브 그리고 우리가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제가 받은 게 더욱더 많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좋은 프로그램, 좋은 이벤트들 많이 해서 저희 환자분들 많이 참석하고 센터 메디컬 그룹은 앞으로도 단순히 의료 서비스가 아닌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 공연들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국제선 취향 3주년을 맞아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3일 저녁 6시부터 LA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미주 노선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탑승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베벌리힐스 한복판에서 하모니카로 부른 아리랑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앤 커뮤니티 센터의 하모니카 앙상블은 어제나 베벌리힐스 가든스팍에서 열린 축제 무대에 초청돼 미국 국가를 시작으로 미국 민요 스와니강과 한국의 아리랑 등 총 5곡을 연주했습니다. 15개국이 모인 공연팀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 가운데 한인팀의 초청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오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인천과 부산에서 세계 한인 입양 동포대회가 열립니다. 재외동포청은 해외 입양 동포와의 유대감 형성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며 만 18세 이상의 입양 이후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이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신청 마감은 오는 8월 1일까지입니다. 조지아에 본점을 둔 한인은행 메트로시티은행과 제일IC은행의 합병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메트로시티은행은 2억 600만 달러 규모의 합병안이 최종 승인됐으며 연방과 주 금융당국의 모든 승인 절차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은 시스템 통합 작업을 거쳐 단일 은행 체제로 전환해 서부 지역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박수받는 일과 비판받는 일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 여론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받아들이고 또 수정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조금씩 방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